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은 한 8시간 정도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가 돼야 돼요. 기존에 뭐 NCM이 됐던 LFP가 됐던 그걸 쓰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구동 시간 자체가 배터리 크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까지 배터리 주식들이 괜찮았었어요. 2차전지 주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주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2차전지 반등에 대해서 이제 다른 채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순환매다. 지금은 업황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지금 1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미국 공이 늘었다고 하고 테슬라는 막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한 거 확인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그 미국 환경청 예산을 60% 삭감을 환경청장이 언급했고 트럼프가 칭찬했다. 물론 다시 철회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이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쪽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전기차 판매 의무화제도 요걸 또 폐기를 또 시도를 하고 있대요. 1기 때도 그걸 법안을 없애려고 소송까지 했는데 그때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이걸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또 소송 나고 또 하겠고 1기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노이즈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IRA 보조금 폐기는 아니더라도 삭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AMPC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유럽에서 연비 규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매년 연 단위로 계산을 했던 거를 3년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사실은 호재냐 악재냐 가지고 말이 많긴 하지만 사실 약간은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내연기관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조금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더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하는 걸 갖다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패시브 추정 자금들이 에코프로 BM을 사들어 왔다가 반대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데다가 오늘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 현재가 대비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투자 의견 중립을 낸 리포트가 3개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급락시키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한 4, 5만 원 하는데 뭐 목표 주가가 30만 원? 뭐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건 매도 리포트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전체 센티를 안 좋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순환매에 의해 가지고 반등을 주다가 이제 2월 21일 전후해서 한 바퀴 다 돈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그 뭔가가 필요한 시점에 거꾸로 2차전지는 좀 두들겨 맞는 이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둘 다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캐나다에 지금 공장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관세부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부가 이슈까지 붙게 되고 또 그다음에 연비 규제 완화라든지 유럽 쪽에서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의무제를 갖다 없애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든지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 공이 좋은 거는 같진 않아요. 에코프로 BM도 아마 캐나다에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더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후판 쪽이죠.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반등을 줬었다가 다시 두들겨 맞았다가 최근에 상대적으로는 강해요. 강한 이유가 저 뭐가 있지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LNG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LNG 쪽 이슈 때문에 조금 그나마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2차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떤 내러티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보조금 축소를 한다.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반등이 보조금 축소, 그러니까 보조금 폐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GM하고 포드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보조금을 3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라리 미국 행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도 어떤 합의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확대로 2차 전지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휴머노이드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실제로 팔겠다, 10만 대 이상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이제 판매 개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향후 10년 내에 8경이래거든요.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한국의 뭐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뭐 LG 같은 회사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는 물론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로봇 자체의 형태를 놓고 봤었을 때 엄청 큰 거를 갖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장착은 못 하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거가 들어가서 충분히 사람을 대체해서 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은 한 8시간 정도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 돼요. 기존에 뭐 NCM이 됐던 뭐 지금 LFP가 됐던 그걸 쓰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동 시간 자체가 배터리 크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까지 전고체 배터리 주식들이 괜찮았었어요. 오늘 급락하긴 했지만, 오늘 급락했던 건 현대차가 당초 예정보다 전고체 배터리 계획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분명히 같이 성장을 시키는 그런 섹터인 거는 맞는데, 이게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하고 많이 좀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지금 3원계나 LFP 원통형 배터리 탑재됐을 때는 2시간 정도, 그 배터리 사이즈를 봤을 때. 근데 이제 8시간을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포텐셜은 분명하지만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는 향후 1, 2년 내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하나의 포텐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반등할 2차 전지 섹터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기차 업체가 지금 성장을 하는 그림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기차 업체 쪽에서 얼마만큼 팔리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리는 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재고 감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고 감소라는 게 그럼 결국에 가지고는 전기차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2차 전지 셀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그다음에 소재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잖아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재고 소존이 제일 늦는 거는 결국 소재 업체들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인이 돼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셀 업체들이 먼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셀업체들도 다 똑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 전방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셀업체의 어떤 동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물량이 소진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상반기까지는 고가 물량들이 남아가지고 실적이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고가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실적이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재 쪽은 실적의 바닥은 아마 1분기보다 2분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어쩌면 그래서 2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재 내에서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는, 지금 이제 관세 논쟁 때문에 또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주가 오늘 엄청 빠졌거든요. 한 6% 정도 빠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런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되면은 센티가 일단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미국 내 공장이 있는 회사들, 전해액 관련된 업체들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전해액 업체들도 지금 힘 못 써요. 보면은. 왜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을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돌아선다고 했을 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점이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은 괜찮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어디까지 손을 볼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위협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뭐 환경청 예산의 60%를 삭감하니까 뭐 좋네 뭐 어쩌고 했다가 또 여론 이상하게 나오니까 뭐 아니라고 또 취소하고, IRA 보조금 없애버리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이 나는 게 오히려 센티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아예 폐지 이래버리면은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폐지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게, 이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역구 주민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대개 보면 공화당 지역구 쪽에 공장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는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감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GM이나 포드가 로비했던 것처럼 3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줄이는
줄인다든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나면은 오히려 센티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내심 좀 찝찝해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군 조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손 들고 우리 그 미국에서 미국산 원자재 가지고 배터리 만들게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FEOC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못 들어오는데 트럼프라면 또 이게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찝찝함이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어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우군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보조금 없어도 돼. 보조금 없이 전기차 들 팔리고 그러면 다른 데 다 망할 테니까 자기가 도시 갈 수 있으니까. 그 논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옆에는 CATL이 또 붙어 있죠. 계속 협업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찝찝함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방향이 좀 잡혀주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좀 센티가 좀 바뀌는,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만 지금 역성장하고 다 플러스 성장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테슬라 주가 빠지면 2차 전지가 흔들려요. 여전히 전기차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니퍼 관련해가지고 이제 판매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2월 말부터 판매된 거 이제 나오는 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이 괜찮아지면 좀 하방을 좀 막아주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급락했었던 이유는 사실 한국 증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지금 한국 증시의 특징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 이럴 정도로 빠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주가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하나씩 좀 정리가 돼준다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언급을 안 했지만은 수주 관련해서 ESS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수주에 대한 이슈가 좀 구체화돼주고 미국 내에서 좀 많이 나와준다면 그거 역시도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순환매 끝난 상태에서 악재가 지금 돌출이 돼가지고 2차 전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업체 중에서는 LNF가 하반기부터 터닝할 거다라고 컨퍼런스콜에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2분기 내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 늘어난 것처럼 2월 달에도 늘어난 추세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주니퍼가 이제 인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분기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 방향성이 어쨌든 간에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진다면은 글쎄요,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그 수급적으로 일단 버리고 보는 어떤 그런 쏠림량이 좀 심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낮아졌다 이러니까 방산주 쪽으로 싹 쏠려버리니까 나머지 주식 다 갖다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온 것처럼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하는 과정 속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가선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빠질까? 전 저점이 보니까 106,500원이가 되더라고요. 한 10만 원 내외? 그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더 많이 빠질 부분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 구간 지나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비싸게 샀던 재고를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은 작년이 최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차가 확 돌아서는 성장의 속 그림이 나오지 않고 되게 완만하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좀 버벅버벅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전고체가 개화가 돼야 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휴머노이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테슬라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10만 대는 팔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터 배터리 대회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좀 맞물려 떨어지게 된다,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에는 못해도 하반기부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확 돌아서려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먼저 돌아서는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 올해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를 2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포트 구성을 할 때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시했던 게 엔터 업종, 조선 업종 비중 줄였다가 다시 이거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로봇, 제약, 바이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들어가는 게 LNG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SMR, 원전 조심스럽지만 태양광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근데 지금 이 가운데서 제가 포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엔터 가지고 있고요. 조선 가지고 있고요. LNG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쪽 가지고 있고 제약 가지고 있고 5개 섹터 지금 현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개만 골라달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게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트레이딩 내지는 매수를 했던 거는 LNG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작년까지 6개 섹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바이오, 조선, 그리고 뭐가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지금 사실 조심스러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방산은 일단 좀 뺐고요.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작년에 없던 거가 들어간 게 엔터, 로봇, 그 다음에 LNG, SMR 요거 집어넣어놨고 태양광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SMR하고 최근에 LNG를 많이 샀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보고 뭐 2개 골라달라고 그러면 오늘도 LNG 좀 더 산 게 있었고 이달 말 기준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태양광 쪽이 동남아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쪽 업황이 조금 미국 쪽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광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정도. 제약바이오는 뭐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사서 모으다가 지금 3월 들어와서 첫날이잖아요. 오늘은 안 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NG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젝트가 현재 양산하고 뭐 하고 있는 게 한 7개 진행하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승인받아가지고 구체화하고 있는 게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거든요. 이쪽과 관련해가지고는 LNG를 갖다 캐내기 전에 기본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가스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LNG를 갖다 추출을 하는 게 전부 미국 내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목적은 뭐 수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LNG 캐리어선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 같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를 했고 이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440억 달러 이상을 갖다 투자해서 참여하겠다고 그랬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 쪽에서.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주식을 저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사고 있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피팅 업체들 최근에 견적 수급 괜찮고요.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걸 직접 개발해 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LNG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30대 그룹이 찾아봤는데요. 2개밖에 없어요. 그룹사로 말하면. SK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 정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 만드는 회사들은 다 LNG하고 관련이 돼 있는 회사들이니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밑에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LNG 캐리어 만들고 LNG 벙커링은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쪽에서 다 만드니까 이쪽은 어쨌든 다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선주 쪽은 그냥 이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죠. 유튜브니까 얘기하지만 정말 무식하게 때린 거잖아요. 중국 해운사가 입항하면은 100만 불. 이건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해운사들, 전 세계 해운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중국에서 만든 배 비중이 50% 이상 되는 해운사 손들어봐. 손 딱 들면은 니네는 100만 불. 25%에서 50% 사이 손들어? 니는 75만 불. 이런 식으로 또 더 재밌는 건 앞으로 2년 내에 발주 낸 거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손들어, 25% 이상 손들어, 얼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주 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발주 안 내면 걔네들은 어디다 발주하겠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즉 미 해군이 지금 전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숫자는 역정이 됐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 해군의 전력의 문제를 놓고 그 전력의 베이스가 되는 건 결국은 조선소거든요. 미국도 뭐 전함 만드는 거 다 조선소에서 만드는 건데 미국 조선소들이 지금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전 세계 배 시장의 50%, 70%를 갖다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갖다 누르려고 그러면은 그 조선소를 갖다가 몇 개를 없애게끔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선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가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제 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수수료 면제시켜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나 일본 조선업체들한테 들어와서 배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 반사 이익은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 미국 군함과 관련된 이슈도 멀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을 진출을 했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2차전지는 맨날 보조금 삭감한다 협박하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조선은 지금 미국의 조선소들이 다 지금 자본산식 들어가 있거든요. 보조금 안 주면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유리한 조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한테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지만 어쨌든 좀 서포트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정받고 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양광은 실적은 아마 작년 4분기 실적이 바닥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실적이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 회사들이 동남아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동남아를 통해가지고 우회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그 관세 부과한다 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데 그 이후에 부과하겠다 하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그 재고를 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짓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의 하나큐셀이나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재고가 무한정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모듈 가격, 패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동남아 쪽에서 이제 이걸 차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동남아 공장을 실제로 폐쇄하는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예상대로 만약에 한 140% 내외의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동남아에서 수출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현지에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회사들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쪽 수급이 좀 들어와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닥 시그널은 어느 정도 보여준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바닥 시그널, 여기서 한번 기회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앞서도 제가 태양광은 넣어놓고 조금 주저하듯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여기서 바닥만 확인되면 그래도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되면서 위를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 한안령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안령 관련해가지고 중국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없다잖아요. 그런 거 없다잖아요. 근데 뒤로 하잖아요. 아마도 이 부분을 저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워낙에 강하잖아요. 이게 사실 한국하고는 옛날에 사드 배치하고 한안령하고 하면서 서로 감정 자체가 서로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비자 면제해줘가지고 막 한국 관광객들 들어오라 막 이런 거, 그것도 좋은데 실제로 이 서로 간의 어떤 교류가 본격화되려고 그러면은 한안령을 좀 풀어주는 게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부양을 하려면은 이런 공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할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됐든 드라마나 영화가 됐든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좀 이전보다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그 블랙핑크의 그 제니 같은 경우도 5년 만인가? 그 중국 팬들하고 소통하는 그 SNS 거기다 인사하면서 이제 곧 찾아뵙겠다라는 뉘앙스의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좀 이렇게 한국 쪽에 문의가 들어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빅네임들을 지금 끌고 들어오기에는 보는 시선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쪽으로 해가지고는 공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작년 연말 올 구정 전후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공연한 거 보면은 한류 공연을 했어요. 근데 한국 노래를 중국 가수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가능성을 좀 열어준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실제로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엔터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찬가지예요. 엔터주가 그래서 한안령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기획사들 쪽이 좋아질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BTS 멤버들 전역해가지고 벌써 몇몇은 프랑스 가서 공연하고 뭐 난리 나는 거 유튜브 동영상에 막 뜨고 하잖아요. 완전체가 아마 연말에 결성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실적하고 연관이 될 거고, 사실 이제 BTS가 막 뜨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한안령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 만약 간다 그러면 그 파장 효과가 되게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 그래서 저는 기획사가 과거에 매출에서 20% 정도가 중국이었거든요. 지금은 5%, 6%예요. 그거 이제 소위 말해서 앨범 팔고 굿즈 팔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이 만약에 예전만큼만 올라와 준다면 매출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죠. 그런 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저는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월 시작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를 결정을 하고, 또는 중기 투자를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제 1의 조건은 먼저 이 산업 자체가 올해 좋아지는 쪽인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8개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지금 좀 끌고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다시 모아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연말 연초에 사가지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 한한령 풀린다고 그러면 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심스러운데 LNG하고 SMR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길게 끌고 갈 종목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갈 종목이냐를 결정할 때는 업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길게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시장은 있지만 당장에 보여지는 부분들 또는 특히나 이제 미 정부의 규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블럭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 섹터가 우선적으로 투자의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는 부분들,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차라리 어느 정도 범위인지 결정이 돼버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잖아요.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애들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막 규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지? 어디까지 할 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 더 커 보여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중을 크게 싣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섹터별로 분산 전략을 좀 하시라. 그리고 올인 전략을 할 때는 장이 아주 다 망가져가지고 다 죽었을 때, 코로나 때처럼. 그럴 때는 회복이 빠른 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같이 애매하게 빠지고 막 흔들릴 때는 올인했다가 그게 아닐 경우엔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